신경계까지 끝났지? 그잖아. 우리 호르몬과 항상성 들어갈 차례잖아. 그치? 자, 새겨 들어봐. 신경계는 커다랗게 무슨 신경계와 무슨 신경계로 나눴어? 중추신경계와 말초로 나눴지. 뇌신경, 척수신경 무슨 신경계야? 말초야, 말초. 어잉? 명심해라. 감각령, 운동령 무슨 뉴런이야? 연합뉴런이야. 그거 대뇌에 있는 거야. 알았지? 자, 대뇌는 겉질이 어두워, 밝어? 어두워. 척수는 어디가 어두워? 속질이 어둡고. 거기가 신경세포체가 모인 곳이라 했어. 회색질, 백색질. 기억나지? 중추신경계에서 대뇌는 어떤 작용? 대뇌. 아, 참. 내가 니네 답안지 보내줬지. 기잖아. 5회 답안지 보내줬잖아. 5회. 받았잖아. 다. 안 봤어 그냥? 안 봤어? 보긴 봤어? 그 12번에 오답이야 그게. 12번에 4번인가로 돼 있을 거야. 3번인가. 2번이 답이야. 그래도 니네 다 바꿔줬는데 그 와중에 틀린 애가 둘 있더라고. 또 쓸쓸한 것들. 근데 그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거 있잖아. 그 몸의 균형 안 맞고 이런 거는 손해잖아. 손해. 알지? 기억상실 이쪽이 이제 대뇌 쪽이고 말도 안 되는 안 고는데 이쪽은 아니지. 그거 답 적은 놈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뇌를 몰라가고 어떡하려고. 다시 얘들아, 중추신경에서 대뇌는 사고, 판단, 추리, 언어의 중추야. 알겠지? 그래서 뭐 기억하라고 했지? 의식적. 반사로는 조건반사. 듣지? 나머지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 무의식적이고 무조건반사지. 목 위쪽은 누구야? 중추가. 목 위쪽. 연수. 요건 중간내. 그 다음 목 아래쪽은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해 놓으라고. 알겠냐? 그 다음 말초신경계는 체성하고 자율로 나뉘지? 체성은 대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모두 존재하지. 그냥 감각뉴런 자체가 있으면 체성신경계라고 보면 되고 운동뉴런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냥 체성신경계로 보면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그 운동뉴런이 두 개로 이어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단장하신 교감색. 장단 맞추는 부교감색. 기억나요? 교두교부색. 드가 에피네프린이었죠? 아드레날린은. 이해 가요? 교감신경의 중추는 어디에 있다? 척추. 그죠? 부교감은요? 네. 근데 부교감 중에 유일하게 척추에 있는 애가 누구야? 광방이. 그지요? 광방이. 알겠어요? 오늘은 호르몬과 항상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여기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죄다 틀려오는 데예요. 뭐를 잘못 생각해서 그러냐고요? 인과를 잘못 생각해서 다 틀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외우면 되는 게 생명이었죠? 근데 외웠는데도 안 되는 게 생명이에요, 고등학교 때. 정말 A는 B다를 잘못 내하고 B는 A다로 잘못해서 다 틀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 사고를 딱 잡고 가. 알겠지? 잘 봐요. 자, 공부하는데 이거 주의하자. 우리 지금 호르몬계를 배우고 있거든. 그리고 항상성을 배워. 항상성이 무엇냐는 거야. 항상성. 니네 집에 보일러 있냐? 집에 보일러 좀 있어? 자기 집이 지금 아직도 나무 떼고 연탄 떼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토속적으로 살고 싶어서. 근데 보일러가 있으면 여러분 보일러 온도 맞추죠. 그게 항상성이에요. 밖에 너무 추우면 열을 올리고요. 밖에가 조금 온도가 올라오면 열을 떨어뜨리고 지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항상성은요. 이게 항상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성이 아니고요. 어떤 거? 끊임없이 이 값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되는 게 항상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셨어요? 그 항상성은 꼭 호르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를 볼 때 꼭 흑백논리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어져요. 다시요. 우리는 앞에서까지 무슨 계 배웠다고요? 신경계를 배웠어. 이번엔 호르몬계를 배우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건 생명현상 1단원에 여러분들 보면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그게 뭐예요? 자극과 반응이잖아요. 외부 환경 변화가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은 뭐 때문에 보인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셨어요? 목숨을 계속 구시하려고. 항상성이라는 건. 그러면 호르몬계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울 뿐이지 이미 신경계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배웠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책에는 없지만 제가 신경계랑 계속 연계시켜서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공부하라고. 알았어? 같이. 하나 물어볼게요. 소화액 분비를 중추가 누구야? 오! 척추의 중추가? 연수죠, 연수. 여러분, 연수로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을까? 교감이 연결되어 있을까? 얘들아? 부교감이겠죠? 왜? 교감은 무조건 척수라고 했잖아, 내가. 그지?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들.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소화액 분비가 촉진됩니다. 자, 밥을 먹어야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겠죠. 이해가요? 밥을 먹으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럼 그걸 줄여야 돼요? 그대로 냅둬야 돼요? 그렇죠. 그런 조절기작으로 생각하라고. 신경계와 같이 더불어서. 알았지? 혼자 막 외우지 마시고. 먼저 호르몬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게요. 사람의 내분비상과 호르몬. 자, 첫 제목이 항상성 유지죠. 항상성 유지. 자,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일단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항상성이 반드시 호르몬계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계에서도 작용하고 그거가 대표적인 게 붉은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예요. 뜨거우면 손을 떼죠. 그 어떡합니까? 손을 떼고 아 뜨거 이렇게 얘기하죠. 아 뜨거! 이런 사람 없죠. 그거 바보예요 그러면. 그죠? 미리 반응을 그러니까 선조치 후 보고예요. 그게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그래. 이해 갔어?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호르몬이 어떤 아이인가? 일단 호르몬은 주성분이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럼 단백질이 아닌 것도 있느냐? 있습니다. 성호르몬들이 그래요. 알겠죠? 성호르몬들이 다 스테로이드예요. 알겠어? 니들 스테로이드가 뭔지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지? 헬창들 있잖아. 이런 애들. 그 스테로이드 섭취하면 막 근육이 막 아나볼릭 효과거든요. 근데 성호르몬계를 뒤틀어가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 불임되고 막 그래요. 옛날 동독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건 알아요? 동독, 서독? 그 동독이라는 나라가 서독보다 항상 못 살잖아요. 근데 올림픽만큼 스포츠만큼은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그걸 매겼다고. 걔들 때문에 도핑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육상 그런 데 가면 다 이기는가 막 역도 그런 데 가면 왜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애들이. 근데 그 끝나고 나서 걔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기고를 하죠. 국제체육연맹에다가. 이런 약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도핑이 나온 거예요. 도핑.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자체가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순간 근력 효과를 엄청나게 높이는.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주성분은 뭐라고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온에 약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아기들 있지, 애기들 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무서운 게 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왜? 사람은 덩치가 커지면요, 그 열 용량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져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꼬마들은 되게 작잖아. 열이 높아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효소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지, 항체도 주성분이 단백질이. 가뜩이나 면역력도 없는 애가 항체 그나마 있는 거 다 죽어. 호르몬도 역할을 못해. 그럼 다 무너지는 거야. 생체 리듬 자체가. 어떻게 해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다 있어요. 꼬마들 키우는 집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애들은 약을 해열제 같은 거 먹으려면 안 삼켜 애들이. 강제로 뒤쪽에서 막, 그죠?
오 이렇게 애가 울다가 오 이렇게 뒤로 할 수도 있고, 단 것도 먹어 울면서 울면서 단 거기다 대면 막 빨면서 울어요. 하고 시원해요. 또 열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 키우는 집에 냉동실에는 항상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또 눈치 없이 니들은 가서 이야 하고 다 퍼먹죠. 얘가 아파갖고 오늘 딱 이럴 때 통 비었어. 야 죽이는 거야 알았냐? 먹지 마. 제일 나쁜 놈들이 아이 키우는 집에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훔쳐먹는 놈하고 할아버지 사탕 뺏어 먹는 놈이야. 할아버지들은 사탕 인마 그게 119 구급약이야. 저혈당이 오면 진짜 저혈당이 오면 사람이 푹 쓰러지거든. 일단 이제 당뇨를 배우는데 푹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이 근육이 혀 근육 요 주처만 나올 수 있어. 목소리도 못 내. 사람들이야 이러고서 이제 누워있는 거야 계속. 사람들 이러다 죽는 거야. 저혈당이 그래. 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아무 힘도 없이 푹 늘어진 사람을 사탕을 입에다 싹 묻히잖아요. 그냥 일어나세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사탕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쓰러지면 온 에너지 온몸의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사탕을 빼서 넣고 일어나시는 거죠. 그런데 꼭 손주 손녀 손자라는 놈들이 호랑 다 엄청 하고 아니 사탕이 이러면서 돌아가시네요. 알았어? 오늘 잘 배우면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두 번째, 어딜 통해 분비된다? 내 분비샘을 통해. 내 분비샘을 통해 분비가 되는데, 내 분비샘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몸 안에서 몸 안으로 내보내는 거야. 반대말이 외분비샘이 있지? 그지? 외분비샘은 뭐야? 너희 침 뱉어봤지? 뱉어봤잖아. 침 한 번씩 다 뱉어봤을 거 아니겠니? 그게 외분비샘이야. 우리 몸 밖으로. 눈물 한 번씩 쏴봤지? 응? 눈물 흘렸다고 하고 쐈다고 그러는 거잖아. 어우, 눈물 한번 쐈네. 막 이렇게. 눈물 그게 외분비샘. 그 다음에 콧물 흘려봤지? 지금도 흘리잖아. 그지? 그게 콧물도 그렇고. 그 다음 뭐도 있어? 대표적으로 소화액. 우리 소화기관으로 나오는 그 소화액이 다 외분비샘이야. 우리 소화기관 안에 다 밖이라고 했잖아. 이해가? 그런 게 다 외분비샘인데, 내분비샘은 우리 몸의 혈관으로 쏘는 거야. 혈관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몸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코로 뭐 호르몬이 나왔어. 이거 좀 큰일 난 거야. 알았냐? 알았어. 내 분비샘을 통해 분비하고. 세 번째, 표적기관이 존재한다. 표적기관이 있다. 이렇게 있다. 표적기관이 있다. 그게 이런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어디가 표적기관이겠냐? 갑상샘이겠지. 부신 피질,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이겠지. 이렇게 표적기관이 있다.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애들은 간이거든. 이런 것들을. 티록신은 모든 세포들. 알겠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래서 결핍증과 과다증이 생길 수 있어. 결핍증은 당뇨병이 대표적이고, 과다증은 거인증. 알겠어? 옛날에 뭐 최홍만 씨?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생장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네. 그지?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종에 특이성이 없어. 종의 특이성이 없어서 돼지의 인슐린은 사람의 인슐린으로 쓸 수 있어. 옛날에는 유전자 제조업 공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13마리를 잡았어.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호르몬이야. 인슐린. 알겠니? 요즘에는 유전자 제조업으로 인슐린 다량 생산하죠. 알겠어요? 자, 호르몬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냐? 거기에 잠깐 호르몬과 신경계의 비교 있죠. 이 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둘 다 공통점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둘의 공통점 뭐라고?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생체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거 몸 곳곳에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체온을 높일 때야. 야 우리 지금 혈당을 떨어뜨릴 때야. 야 우리 지금 삼투압을 높일 때야. 낮출 때야. 이런 신호를 끊임없이 계속 보내줍니다. 쉬지 않고. 그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또 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항상성을 한꺼번에 확 바꿨다면 큰일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천천히 바꿔야 되는 항상성은 누가 담당을 하고? 호르몬이 담당을 하는데 그 천천히란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20분 정도. 20분이 걸리는 거죠. 춥다가 더워지는데 20분. 덥다가 시원해지는데 20분.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철에 굉장히 덥다고 막 찬 거 입에 넣고 막 탈나요. 서서히.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너무 추울 때 어때요? 막 방구석 뜨거운 막 거기를 막 떠들어가잖아요. 천천히 밖에서 천천히 그리고 들어가. 알겠습니까? 여유 있게. 근데 굉장히 빨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죠? 돌멩이 날아올 때 돌멩이 날아오니까 천천히 맞잖아요. 피하고 봐야 되겠죠. 알았어요? 그 다음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네. 천천히 이러면 여기 다 타죠. 그러니까 얼른. 신경계는 지속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호르몬계는 어때요? 지속시간이 길다. 이 짧다는 건 수초. 알겠어요? 그럼 길다는 건 수십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뭐 속도며, 그 다음에 전달 매체며, 그 다음에 효과의 지속성이며, 작용 범위 부분에서 써놓으세요. 자, 호르몬, 신경계 이 둘을 비교해서. 알겠니? 일단 신호 전달 속도가 누가 빠르다? 호르몬 느리다. 신경계는 어떻다? 빠르다. 그러니까 신속해야 돼요. 신속. 누구는? 신경계는. 호르몬계는 천천히. 왜? 갑작스럽게 바뀌면 위험하거든요, 얘들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용 범위를 봐도 얘는 넓죠? 얘는 좁고요. 왜? 눈으로 뭔가 날라온다고 눈을 끔뻑이거나 옆으로 피해야 되겠죠? 그 작은 구역에서. 알겠죠? 그리고 지속성. 얘는 길죠? 얘는 어떻고요? 짧고요. 그래서 얘는 지속성이 길고 얘는 짧다. 길다가 한 20분, 짧다는 수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 매체. 호르몬계는 뇌 분비샘으로 분비된다고 했잖아. 어디로? 혈관으로. 그러니까 혈액에 혈액을 따라 이동합니다. 호르몬 자체가. 얘들은 어디로 움직여요? 뉴런으로 움직이죠. 운동 뉴런, 감각 뉴런 이런 걸로요. 자, 특징. 잘 보세요. 특징.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은 표적기관에. 표적기관이 다 따로 있어요. 얘들은요. 일방적인 진행만 하죠. 다시 말해서 어디를 쭉 가. 이해가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 어디? 몸 안으로. 중추신경계 대뇌로. 원심성 뉴런은 운동기관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일정한 방향으로.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게 특징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게 있네. 바로 사람의 뇌 분비샘과 호르몬이야. 알았냐? 사람의 뇌 분비샘과 호르몬. 물론 중요한 거 몇 개는 외워야 되겠지. 그리고 위치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치? 자, 먼저 봐봐. 거기에 보면 사람의 뇌 분비샘과 호르몬을 보면 제일 먼저 뇌하수체라는 게 있을 거야. 맞지?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보통 간내에 있잖아.
거기에 존재해. 뭐 사인회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간내라고 외워. 근데 교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간 내에 시상과 시상하부가 존재하거든. 근데 하부는 다시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 거기가 내분비샘이야. 전엽 다른 내분비샘이고 후엽 내분비샘 달라. 그럼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쭉 봐봐. 뭐뭐 있어? 한번 봐. 생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있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이렇게 써있잖아. 자, 전엽에 지읒에 동그라미 쳐놔. 전엽에 지읒에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각 호르몬에 지읒에 동그라미 쳐놔. 생장 호르몬은 장, 갑상샘 자극, 생식샘 자극, 부신거질 자극, 여포 자극, 황체 거기다 동그라미 쳐. 같은 지읒인데 치읒 비슷하잖아. 사촌이잖아. 그지? 알아둬 그냥. 알았냐? 거기 있는 애들이 자극, 다시 말해서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야. 지읒자 들어가는 애들. 이해 가냐? 자극이 나오는 애들이 다 거기야. 후엽은 누구냐 봤더니 항이뇨 호르몬이란 말 써있지? 써있어 안 써있어? 항이뇨 호르몬 거기다가 ADH 이렇게 써놔. ADH 얘는 시험에 잘 나와. 그리고 이거는 의사들은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러. 얘를 바소프레신. 의학계에서는 바소가 뭐냐면 혈관벽을 뜻하는 말이에요. 혈관, 바소가. 알았어? 프레신 뭔 뜻이야?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혈압관계 호르몬이라는 뜻이야. 얘가 바소프레신. 알겠지? 항이뇨 호르몬. 자, 거기에 또 누구 있냐? 옥시토신 잘 안 나와. 다시 옥시토신은 이따가 설명할 때 잠깐 조연으로 나올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거야.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작용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올 건 아니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왼쪽으로 가봐요. 갑상샘, 티록신이요. 티록신, 갑티예요, 갑티. 갑상샘 티록신. 그다음 누구 있어요? 카시토닌 있죠, 카시토닌. 이 카시토닌은 혈액 내 칼슘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애예요.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키고 있죠? 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분비이고 그 다음에 카시토닌 분비합니다. 알겠어요? 자, 부갑상샘 파라토르몬이에요. 파라토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나 봐봐요. 혈액 속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애라고 써있죠? 봐두세요. 자, 바로 밑에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오른쪽에 밑으로 가서 난소 에스트로겐. 여기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벽을 두텁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알겠어요? 뭐 우리가 보통 FDH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벽이 두텁게 계속 유지되면 임신이 된 거고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28일 14일 정도 되면 이제 확 무너지죠. 그걸 맨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관여하는 호르몬이죠. 알았지? 자, 오른쪽에 부신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신장 알죠? 신장, 콩팥. 콩팥 그 위쪽에 살짝 덮여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봐요. 이게 콩팥이죠? 그 위에 이렇게 덮여있는 애. 그걸 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덮여있는 애 치고 또 꼬레 그 안에 겉질이 있고요. 그 안쪽에 속질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습니다. 부신, 겉질. 그럼 뭐라고 돼 있나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란 말 써있죠? 거기다 코티솔 이렇게 써놓으세요. 코티솔 같은 말이야.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써있죠? 알도스테론.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요, 혈당을 증가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 혈당을 포도당을 만들고 이런 거에 관여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단백질이나 지질을
혈당으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얘는 특이하게. 다른 것들은요, 글리코젠을 뭐 예를 들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단백질이나 아미노산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티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아까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렸던 항인효 호르몬 봤죠? ADH. 걔와 더불어서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말 그대로 무기염료, 나트륨이온, 칼륨이 이런 것들 흡수하는 애들이에요. 물속에서. 알았지? 그 다음 속질. 누구라고 써있어요? 에피네프린. 교두개 부세. 그때 누구예요? 교두. 교감신경 말단. 그러면 이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부신 속질에는 어떤 신경 말단이 연결되어 있을까나? 교감신경 말단이 연결되어 있겠죠. 걔가 분비되려니까. 그럼 교감신경은 신경절이 하나 있잖아? 단장하신 교감샘. 알았어? 절전섬유가 짧고 저류섬유 끝에 부신 속질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생각을 자꾸 연계해서 해라. 알았지? 그래서 혈당량 증가. 얘는 어디로 가냐면 간에 가가지고 글리코젠을 뭘로? 혈당으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아드레날린. 알았지? 자, 우리는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뭐 이런 거 써있는데, 야, 지금까지 배운 호르몬들 중에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표적 기관이 동일하고 그들의 활동 그 범위 그리고 그 활동 작용이 서로 상반되는 게 누군가 찾아봐. 상반되는 애. 예를 들어 볼게. 시험에 1타로 잘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이자야. 이자. 맨 밑에 이자 봐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인슐린 뭐 한대? 혈당을 감소시킨대. 글루카곤 뭐 한대? 혈당을 증가시킨대. 이렇게 특징이 서로 상반되는 애들 찾아봐. 어디 있겠냐? 왼쪽 위에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찾으라고. 그 페이지 우리가 한 것 중에 책을. 그렇죠. 칼시토닌. 혈중 칼슘 이온을 감소시키고 파라토르몬 증가시키고. 야, 칼시토닌 몇 자야? 파라토르몬은 증가가 누군지는 알겠지? 뭐 이런 거야. 대충 아주 제2의 말이지. 잔머리. 알겠냐?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두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분비되는 내분비샘이 서로 다르잖아.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알았냐? 표적기관이 같고 그들의 작용이 상반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량작용이라고 부를 거야. 니네 기량작용 어디서 배웠어? 신경계에서. 교감과 부교감 배웠잖아. 흥분하고 억제하는 거. 그게 기량이야. 자, 칼시토닌, 파라토르몬도 배웠지만 또 뭐도 배웠어 지금? 인슐린, 글루카곤도 배웠지. 그치? 이 기량작용에 대한 시험 문제가 왕왕 어떻게? 종종 알았냐? 나온다고. 진짜로 잘 나와요. 알았어요? 이거 명확히 알아두십시오. 밑에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 해가지고 보면 티록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엄마 특히 폐경기 이렇게 접어들기 직전 폐경기 쟁탈 말고요. 나이가 좀 들면 몸이 막 되게 오한이 금방 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보면 갑상샘, 암 뭐 이런 거 와요. 알겠어요? 이 갑상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여기 보면은 여학생들은 안 잡히죠. 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잡히는데 그러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남학생들은 잡히죠. 그죠? 멱살 잡는다. 확 이렇게 누가 손으로 누르면 잡히죠.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툭 튀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싹 드러내면 뒤에 나비 넥타이 모양의 갑상샘이 있어요. 그게 체온을 조절하는 곳인데 알겠니? 이게 붓고 이걸 절개하면 체온 조절에 약간 어려움을 겪어요. 알았습니까? 손발이 차고 막 이래지거든. 다시 말해서 티록신은 과다하면 항진증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쓸데없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 얼굴이 빨개지고요.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거면 괜찮은데 체온이 높아요. 그리고 작고 무게가 감소해요. 우후, 그죠? 좋을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심하면
입이 바짝 마르고 자꾸 쓰러져 차요. 그러다가 점점 심하잖아요. 몸이 마르면서 이것만 튀어나와요. 안구만 돌출한다고. 알았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자꾸 수분이 적어지고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밖으로 팽압이 돼요. 안에가 압력이 높으니까 눈이 튀어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자, 결핍됐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결핍. 어떻게 됩니까? 추워요. 그죠? 티록신이 분비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 여기. 이거 봐. 갑상선 부종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푼다. 이렇게. 이런 병이 있는 나라 국민들 아프리카 사람들 되게 많아. 왜? 갑상선의 티록신은 아이오딘이 주성분이거든. 이 아이오딘을 섭취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거긴 채소 안 먹잖아. 그지? 맨날 사냥해서 뱀 먹고 뭐, 그지? 기껏 먹어야 과일인데 실제로 그 과일이 나는 곳은 부자 동네라고 하는데 정글이 좀 있는데, 근데 거의 뭐 세렝게티 이런 데는 나무 하나 딸랑 하나 서 있는데, 그지? 그렇다고 그 저기 영양이나 이런 애들처럼 풀 뜯고 있을 수는 없잖아. 고기만 먹다 보니까 이게 붙는 거지. 근데 요즘에 이게 싹 하셨대잖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이것까지 번져가지고 걔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부유하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아프리카 사람들 난리 났대야 지금. 자, 생장호르몬 아까 쌤이 얘기했다. 과다증이면 어떻게 돼? 생장호르몬이 과다분비되면 이게 비대증이 걸리는 거죠. 말단 비대증. 특히 이 뇌 쪽에 발단 비대증이 걸리면 이거 수술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수명이 짧아지거든. 근데 이거 수술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원래 키가 크고 그런 사람들 운동 생활을 하잖아. 그지? 쓸데없이 키 크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수술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삼손이 뭐 때문에 머리 기른 것 때문에 힘썼는데 머리 자르고 스포츠로 다 끝나는 거지. 아니면 빛날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결핍이 되면 거기 있죠? 소인증 해가지고 막 키가 1m가 안 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인용 호르몬 뭐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ADH요. 알겠습니까? 얘가 물을 우리 몸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제흡수해서 몸을 삼탑을 조절하는 애거든. 근데 얘가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무한정 나오는 거죠. 씨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봉증이에요. 알겠습니까? 거의 뭐 줄줄 세고 다니는 거죠. 그죠? 다량 오줌인데 정말 다량 나옵니다. 정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다량 나오더라. 자, 인슐린 결핍되면 당뇨병인데 태어날 때부터 결핍돼야 나온다. 1차 당뇨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식습관이 잘못되고 이러면 이제 당뇨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 당뇨죠. 그런 것들. 알겠어요? 2차 당뇨인 것들이 이제 약을 먹고 이제 버티고 사는 거죠. 그 다음 에피네프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 했잖아. 교감신경 말단. 노르에피네프린. 아직 에피네프린이 되기 직전의 상태. 노르. 알겠냐? 요거 보니까 뭐 크롬 친화성 세포종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종양이 생기는데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거든. 근데 이게 발작을 일으켜. 왜 그러냐면 흥분 조절이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우울증 뭐 이런 거, 조울증, 뭐 조한증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발작을 일으키는. 과다증이 이렇대. 그냥 읽어봐. 자, 이제 넘겨. 이제부터 시작. 페이지 123쪽. 아이고, 사진 멋진 거 하나 딱 떴네. 그죠? 왜 이런 사진을 맨날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찍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성 유지 호르몬계가 관여하는 세 가지를 배워. 알았어? 이 세 가지는 모의고사에 각 항상성 한 개 한 개당 시험에 낼 정도로 중요해. 알았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일단은 우리 몸의 항상성 무엇을 다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처음에 체온을 다뤄. 체온 조절. 아까 체온 조절 어떤 호르몬이 한다고 그랬어? 체온 조절. 야, 니네 뇌 분비샘 중에 응?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줬잖아. 니네 목도 쥐어짜면서. 그치? 그래.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군데? 칼시톤이 있냐? 티록신.
티록신이지 그게 체온 조절 호르몬이야. 알았어? 개에 의해서 체온이 조절되는 조절 기작을 배울 거야. 두 번째, 혈당량 조절을 배울 거야. 누구 배웠어 아까? 기량작용하는 애들. 인슐린, 글루카곤 배웠지? 걔가 두 번째로 배울 거야. 자, 마지막이야. 삼투압 조절 배울 거야. 딴 거 하나도 안 나와도 삼투압 혼자 나올 정도로 삼투압은 되게 잘 나와. 알았니? 그때 관여하는 호르몬이 누구였어 아까? ADH, 항인유 호르몬이었지? 이 세 개를 배운다. 거기에 가끔 찬조 출연하는 애가 바로 칼시토닌하고 파라토nin. 걔 칼슘이온 농도를 줄이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조절 기작이 나온다.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항상성 유지 원리를 한번 봐봐. 항상성 유지 원리. 보쇼. 자, 항상성 유지란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될 성질을, 그죠? 일정에 가깝게 조절하는 과정을 항상성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원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초 중에 기초거든.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이야. 그럼 음성 피드백이 뭐냐? 결론이 높아지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 다시 처음부터 출발해서 낮추는 쪽으로 이동하고,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한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높아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상위 명령 단계가 하위 명령한테 신호를 전달하고 그 명령이 또 전달해서 그 밑에다 명령을 내려서 얘를 줄인다. 근데 너무 줄였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야 다시 높여 이게 아니라 처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처음으로 가서 다시 높이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높이고 그 다음 높이고. 이해갔냐? 그 다음 이게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알았어?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럼 반대로 양성 피드백은 뭐냐? 얘는 한 방향밖에 없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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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키워! 더 커지는 거. 그게 뭐냐? 힘줘! 출산을. 그게 옥시토닌이야. 걔가 양성 피드백이 유일한. 나오면 더 나와. 더 나오면 더 나오고, 더 나오면 더 나오고. 슈퍼 파워! 얘가 뿡! 하고 나오고. 그죠? 그게 이제 힘들면 죽는 거지. 알겠어요? 운동 열심히 해놓으라고. 특히. 미래는 어떨지 몰라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자, 음성 피드백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말 그냥 허투루 듣지 마요. 원인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조절 원리다. 다시 말합시다. 결과를 다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맞춰서 다시 원인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억제 촉진을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속 촉진하면 그건 양성 피드백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 음성 피드백인데 문제는 이런 음성 피드백이 두 개가 있어요. 알았어요? A 과정, B 과정이 있는데 이 둘이 그게 상반되는 거지. 얘는 낮추면 얘는 높이는 거야. 마지막에. 그지? 다시 어떤 물질을 얘는 계속 낮추면 다시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음성 피드백으로 계속 돌아. 근데 얘는 높으면 낮추려고 하는 반대야. 그 둘이 같이 어느 표적기관, 동일한 표적기관에 똑같은 음성 피드백을 작용하잖아. 결과는 반대야. 걔들이 기량작용이야. 알았냐? 들어봐. 음성 피드백 이해를 하고 적는 게 좋다. 들어봐.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야 몸의 체온 높여. 그럼 그 다음 그 윗선에서 또 야 높여. 그 다음 윗선에서 높여. 마지막에 높여. 높아지는 거야. 그럼 너무 높아졌어. 어떡할래? 처음 명령으로 돌아서 야 낮춰 해서 낮춰지고. 이런 과정에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계속 내가 가르쳐준다. 또 하나 해볼게. 봐. 식사를 했어. 혈당이 어떻게 됐을까? 높아졌겠지? 낮춰. 그럼 명령을 내려. 혈당이 높아져서 그러면 낮춰야지 해가지고 인슐린 계통의 명령 계통이 내려와. 혈당이 높아지니까 낮추는 거지.
근데 반대편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걔는 혈당을 높이는 애거든. 걔는 어떻게 돼? 이미 높아졌잖아. 그럼 처음으로 돌아서 야야 우리 글루카곤 분비하지 마. 계속.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거야. 하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고 하나는 높이는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애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전혀 바뀌어. 예를 들어 볼게. 티록신은 몸의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이다. 알았냐? 티록신은 몸의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이야. 잘 들어봐.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체온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체온이 많이 높아졌다는 건 티록신 분비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져요. 그렇죠.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요? 다시 말해볼까요?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체온이 높아지면요. 티록신 분비량은 적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체온을 어떻게 보면 결과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체온이 높아졌어. 왜? 티록신이 많아져서. 전혀 이렇게 쓰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알고선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음성 피드백이나 그 다음에 기량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얘는 기억하세요. 자,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쪽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자, 세상이 두 쪽 나고 하늘이 반쪽이 나도. 잘 들으세요. 원인은 항상성의 이상이에요. 무조건. 이 항상성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삼투압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분비되더라?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호르몬으로 항상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거야. 근데 이쪽에 와서 우리가 항상성 유지 쪽에 배우려면 체온이 높아지면 티록신 분비량은 줄고 맞아요? 다시 체온이 떨어지면 티록신 분비량은 늘고 왜요? 티록신이 체온을 높이는 애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요. 인슐린이 혈당을 줄이는 애예요. 인슐린이 혈당을 줄이는 애라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은 분비되고 이거예요. 왜? 줄여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인과관계를 딱 갖고 공부를 하면 안 헷갈리죠. 알았어요? 자, 여러분 다시 음성 피드백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이 음성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체온 조절 중에 티록신이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간 내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이 있어요. 전엽. 여기도 여러분 내분비샘인 걸 알죠? 뇌하수체 전엽. 기억나요? 생쥐, 갑상샘 쫙, 옆부 쫙. 기억나요? 부신꽃이 쫙. 외웠잖아요. 그 황채자. 그거만 좀 달랐죠. 황채. 기억나잖아요. 아까 지읒에서 동그랗게 친 거. 그런데 얘도 자극을 준다면 누가? 얘가 TRH. 이 호르몬이 자극을 주면 얘가 자극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 바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여러분 S가 스티뮬레이트예요. 자극하다. 자극 호르몬. 그러면 갑상샘이라는 뇌 분비샘이 자극을 받으면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야. 이렇게. 이 조절 기적이야. 됐어? 그럼 생각해봐. 잘 들어봐. 야, 체온이 떨어졌어. 체온이 떨어졌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앞으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유후! 이렇게 하는 거지. 가서 얘를 증가시키고 얘를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야, 너무 높아져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높아져서 다시 이리로 가. 얘를 줄이고 얘를 줄여서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양성 피드백은 윗줄밖에 없어. 커 계속 커 질러 고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너무 많아져서 줄여. 야, 너무 줄여서 많아져.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게 음성 피드백이다. 알았어?
잘 봐. 기량은 이런 거야. 여러분, 인슐린은 말이다. 혈당량을 줄이는 애야. 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애야. 됐지? 이게 호르몬이라고. 예. 그럼 잘 들어요. 여러분 식사하면 소화액 분비가 어떻게 될까? 촉진되겠지? 그럼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단장할래? 장단 맞출래? 단장? 단장할래? 난쟁이 뚱기절. 장단이지 사람들아. 부교감, 야 니네 휴식을 취하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휴식을 취하면 그래 그걸 왜 외워? 부교감이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 휴식 시간에 오줌마려서 방광이 수축하네 이러고 외웠잖아 너희들이. 기억나냐? 야 니네 휴식 시간에 밥 처먹을래? 운동할 때 밥 먹을래? 휴식 시간. 그러잖아. 그럼 부교감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야. 그러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게 왜 하냐? 쓸데없이 하냐? 밥을 먹었으니까. 그럼 혈당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인슐린을 자극하는 신경계는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 그렇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연관시키는 거라고 서로. 야, 니네 운동하면 심장박동 어떻게 돼? 빨라져요. 그렇지, 호흡도. 가빠져요. 그렇지. 그럼 그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 됐지? 운동할 때 혈당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글루카곤 분비되겠지? 네. 교감 발달해서 얘가 자극을 주는 거야. 연계가 다 된다고. 그러니까 혼자 외우지 말라고 독불처럼. 그럼 이런 거야. 봐라. 중추에서 봐라. 중추에서 이게 이제 이자에 있는 내분비샘에서 얘들이 분비되거든. 이게 이제 뭐 베타 세포, 얘는 알파 세포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그 기라경에 가서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해줄게. 이자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데가 있어. 길죠? 누가 발견했겠어요? 그 섬을. 그래.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랑게르한스 아일랜드라고 그래, 거길. 야, 아일랜드라는 게 원래 뭐야? 바다 위에 조그만 점 하나잖아. 이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표적 외분비샘이야. 소화액 분비 다 하잖아. 뭐 트립신 나오죠, 라이페이스 나오죠, 말테이스 나오죠. 말테이스는 아니구나. 쏘리. 아밀레이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세 개 다 나오네요.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호르몬이 다 나와요. 그 탄산수, 나트륨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 췌장암 할 때 췌장. 그 전체가 다 외분비샘이야. 근데 그 중에 요따시만 조그만 점 하나가 얘를 내. 알았어요? 미량 분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베타 세포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장단 맞추시. 부교감. 얘는 단장하신 뭔가. 알겠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자 휴식을 취했어. 야, 나 이제 밥 먹을 거야. 그래서 소화액 분비 촉진해야지. 연사 아저씨 그럼 준비하고 있어.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면 인슐린 언제 나가면 돼요? 뭘 기다리니까. 혈당을 줄여야 되니까. 너무 높아지는 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막 빡세게 쳐. 교감, 그치? 교감선이 막 작동, 신경막. 연사에서, 촉수에서, 야야야, 빨리, 박동수도 막 높여. 그런데 결국은, 야, 막 하는데 연료가 없네. 야, 보통 어떻게 해? 글루카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글루카곤이 막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이게 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일어나. 한쪽으로만 딱 보지 마.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생명이 재밌어지는 거야. 외워지지 않고. 알겠지? 그럼 요만큼만 갖고 보면 봐라. 우리가 밥을 먹어. 혈당이 늘어나.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어. 그럼 얘는 억제가 돼야 돼. 이게 각각의 음성 피드백이라고. 밥을 먹어서 혈당이 많아져? 그러면 얘는 증가시키고 얘는 줄이는 거야. 근데 너무 줄여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줄이고 얘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근데 그런 애들 둘이 만났는데 표적기관도 같고 작용이 반대네. 이게 기량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음성 피드백이에요. 기본적인 건. 그 둘의 작용이 반대인 애들이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기랑. 아까 칼시토닌 배웠지? 네. 파라토르몬 배웠잖아. 누가 뭐를 조절하고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칼시토닌 숫자가 적은 거 보니까 감소시키는 애네 뭐 이런 거. 알겠냐? 칼슘이요. 혈중 칼슘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뮴 중독 있죠? 카드뮴을 칼시토닌이 칼슘으로 착각해갖고 야, 이 안에 카드뮴, 칼슘 이런 것들이 엄청 많네 이라고 착각해서 칼슘이온이 감소시키는 애잖아. 걔가 많이 분비돼. 많이 분비된다고. 봐. 칼슘이온은 몇 개 안 되는 카드뮴이 잔뜩 있으니까 칼슘이 많이 분비된다고 줄이려고. 그럼 누구만 줄이겠어? 진짜 칼슘만 줄인다니까? 이 칼슘을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혈액 속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칼슘 이온을 줄인다는 몸 밖으로 내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뼈가 자꾸 얇아져. 그래서 진짜로 이건 그래요. 뭐 이렇게 청진기를 갖다 댔더니 갈비가 부러졌고 맥박을 주려고 손목을 줬는데 손목이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게 뭡니까? 이따이? 이따이. 일본말로 이따이가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너희들 지갑 속에 카드 하나씩은 다 있죠? 카드 있다이? 카드 있다이. 카드면 있다이. 알겠어요? 창피해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어. 그냥 배워실게. 나가줬잖아. 결론적으로는 이런 음성 피드백과 기량이 모두 항상성의 원리입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넘겨보십시오, 이제. 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혈당부터 나오네. 지랄하고. 혈당부터 하자. 자, 뭐를 조절하겠다? 혈당량을 조절하겠다. 우리 몸의 항상성이 있죠. 첫 번째.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 됐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혈당량이 증가하고 혈당량이 감소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요. 보십시오. 내 분비샘에 누가 있습니까? 이자가 있습니다. 자, 이자라는 내 분비샘이 있는 거죠.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존재하는 곳이 랑게르한스 섬이라 했어요. 굉장히 작은 부분. 알파에서 누가 분비된다고? 글루카곤이 분비돼요. 베타에서 누가 분비된다고? 인슐린이 분비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자의 베타세포, 이자의 알파세포, 인간은 부족해서 죽는 것보다는 남아서 죽는 게 더 낫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되게 많아요. 알았어요? 누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얘는 혈당을 어떻게 하는 애죠? 증가시키는 애예요. 얘는 혈당을 어떻게 하는 애고요? 감소시키는 애고요. 근데 증가시키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자, 먼저 시상하부에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거 있었죠, 아까. 그죠? 거기서 그 시상하부에 전엽과 후엽이 있었는데 시상하부 쪽에서 바로 부신 속질에 연결되는 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교감신경이에요. 단장하신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부신 속질에서 누가 나오죠? 교감신경 말단에서? 에피네프린. 그래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그럼 에피네프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고? 혈당 증가예요. 자, 이때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표적기관이 간이거든요. 얘들의 표적기관이 어디라고? 간입니다. 간. 자, 이 간에 가면 여러분 간에 가잖아. 이렇게 간에 가잖아. 쓸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뭐예요? 다당류의 유일한 글리코젠.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몸에 혈당이, 포도당이 줄겠죠. 이게 인슐린이 하는 일이에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누가 한다고요? 글루카곤이 하는 일. 또는 에피네프린. 부신 속치료. 알았습니까? 여기와 상관없이 아까 코티솔이라는 거 들어봤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걔들 혈당을 증가시켜요. 단백질, 지질을 무엇으로?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아미노산 이런 걸 만들어내거든. 근데 사실 이걸 뭘로 바꾼다?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인슐린은 동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다당류로. 근데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이화작용을 하는 것이죠. 얘들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우리한테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세로축이 혈당인 거죠. 혈당량. 근데 혈당량이 어떤 기준치로 왔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요, 이 혈당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원위치로 들어와요. 이게 항상성이거든요. 자, 인슐린 그래프가 어떻게 따라가나 잘 봐요. 인슐린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약간 뒤로 가서 이렇게 약간 인슐린 그래프. 다시 글루카곤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봐요. 글루카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보십시오. 인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높아졌다고요? 혈당이 높아져서 얘가 높아진 겁니다. 왜요? 줄이려고. 이해가요? 다시요. 얘가 이렇게 높아지면 왜 줄었다고요? 얘가 높아지면 얘를 줄은 이유가 뭐예요? 얘가 혈당을 높이는 애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혈당이 많아졌으니까. 나올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요즘에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냅니다. 보세요. 자, 가로축이 혈당량이에요. 세로축이 호르몬입니다. A고요. B예요. 여러분 A가 어떤 호르몬일까요? 이게 누구라고 했죠, 제가? 이건 누구라고 그랬죠? 혈당이 증가했더니 같이 증가하는 B는 무엇이다? 인슐린이요. 혈당이 증가했더니 줄어드는 A는 누구시다? 글루카곤. 그렇게 보라고요. 이거 해석 안 되면 이쪽 다 틀려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해도. 다시요. A는 누구고? 글루카곤. B는 누구고? 인슐린이요. 자,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혈중 칼슘이온 양을 가로축에 놓는다면 세로축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 파란 색깔이 누구야? 이 중에 CT. 그렇지, 잘 봤어. 이게 CT야. 이게 뭐고? PTH고. 이게 칼시토닌이고 저게 파라토론이야. 알았니? 한글로 써주면 네가 금방 알까봐 저렇게 쓴 거야 그냥. 알았어. 저기 줄임말이야. 칼시토닌, 파라토론.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원리잖아. 지금 보면 누가 원인이라고? 이거. 알았어? 몸의 항상성이 원인이야. 이것 때문에 얘가 분비되는 거라고. 알아도 니네 125쪽에 나온 그래프가 다 그 얘기야. 지금 얘기가.
원인이 항상성이고 결과는 쪽으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라는 얘기를 거기다 써준 거다. 그러면 니네는 거기 탐구자료청에 보면 그 나의 글루코곤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결과잖아. 그게 결과. 원인이 뭐야? 몸에 혈당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해갔지? 그래서 앞에 딱 보니까 뭐가 시작했대? 운동을 시작했대. 혈당이 떨어지니까 얘가 올라간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냐? 그럼 반대로 인슐린은 줄어들겠죠. 오케이? 자, 넘겨보세요 이제. 자, 이제 체온 조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체온 조절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를 잘 봐. 먼저 신경계에서는 누구를 보느냐? 교감신경을 봐라. 얘가 촉진되느냐 억제되느냐 부교감 안 나온다. 알았지? 명심해라. 교감신경이 촉진되느냐 억제되느냐가 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호르몬계 누가 분비돼? 호르몬이요? 티록신 음성 피드백. 그지? 자, 교감신경이 촉진되면 억제되면 열 발산 억제 열 발산 촉진이야. 티록신 너희들이 봐야 될 게 요 말이다. 발생 발산 요 말. 내 말을 잘 들어봐. 이 말을 이해하고 이제 전체적인 기장을 보자. 너네 교실을 딱 문을 뭐 어떻게 된 상태에서 이를 모였어. 야 추워. 뭐부터 할래? 문부터 닫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책상 다 부셔. 불 붙여. 불 때. 이해 갔어? 어떤 조절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문 닫는 거. 찬바람 들어오는 거 딱 막는 게 제일 먼저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잖아. 열 발산이 그게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열 발산을 억제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무를 지피는 거, 불을 피우는 거, 이게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야. 열을 발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근데 발산을 차단하고 그 다음 오픈하는 건 시간이 금방 걸려. 이게 신경계지. 신경계는 지속시간이 어떻다? 짧다. 그러면 들어봐. 추우면 니네 몸 어떻게 해? 부들부들 떨지. 부들부들 떠는 건 교감신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근육이 수축을 한다고.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냐? 우리가 춥잖아 몸이. 체온이 떨어지잖아. 그럼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겠지. 그럼 피부 근처로 흐르는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줄이는 거야. 그 줄이는 게 어떻게 줄이냐? 밸브를 잡는다고. 뭘 끄떡거려. 그런 게 어딨어. 밸브가 어딨다고. 착해. 뭐냐? 근육을 수축시키면 근육이 모세혈관을 누르는 거야. 짓누르는 거. 그럼 면적이 좁아지는 거지. 사실 모세혈관 면적이라 해야 적혈구 하나 지나갈 정도야. 알았니? 그게 꾹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혈액량이 줄겠지. 그러면 피부 색깔이 하얘져. 알았어? 추우면. 알았니? 몸을 웅크리게 되는 거야. 표면적을 넓게 안 하고 웅크려서 발산 면적을 좁히기 위해서. 이해 갔어? 그래서 추우면 교감신경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활발하면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일단 너희들 털 있잖아 몸에. 응? 그 털이 나오는데 그 모공이라고 하지 그거. 그걸 생명과학에서 그 모공을 수축하고 넓히는 거 잇모근이라고 하거든. 잇모근 근. 잇모근을 수축시키는 거야. 열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다 차단하는 거지. 잇모근이 수축된다는 건 근육이 수축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줄이는 거야. 왜? 혈액에 담아있는 90%가 누구지? 물이야, 물. 물이 연료량이 크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열의 양을 적게 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는 거야. 이해가냐? 그러면 더우면 어떻게 되겠냐? 교감신경이 떨어져. 신경이 활발하지 못하고 좀 떨어진다고. 떨어지게 되면 인모근이 확장이 돼. 골격근이 이완되니까 모세혈관에 지나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야. 몸이 빨개져. 더우면. 알았어? 열을 밖으로 막 내보내려고. 그때 티록신은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왜? 체온이 높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체온하고 티록신하고 누가 원인이냐? 체온이 원인인 거야. 알겠어? 체온이 높아져서 티록신의 분비량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하기 쉬운 친구들이 있어. 논리적 사고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자연계열 왔어요. 이런 놈이 있지. 야, 자연계열은 국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연계열이지. 이해의 순위야. 무슨 말이냐면 체온이 높아졌네? 야, 티록신 분비량이 많아져서 높아졌구만. 백날 그렇게 생각 다 틀린다. 알았냐? 알았어? 체온이 높아졌으면 티록신 분비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이니까 걔가. 알았지? 그럼 교감신경은 억제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골격근이 이완되고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많아져서 열 발산이 촉진된다고. 이해가냐? 그 얘기가 거기 다 그려져 있는 거야. 밑에 중간에. 알았어요? 그림에 추울 때, 더울 때. 정리해봐. 왼쪽이 추울 때야. 추울 때 호르몬계로 딱 따라가 보잖아. 그럼 TRH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TSH 호르몬이 증가해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양이 많아져가지고 티록신이 혈관을 따라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 세포들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는 거지.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신경계의 작용이 있는 거지.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인모근을 수축시키고 모세혈관으로 지나가는 혈류량을 줄여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열 발산을 억제하는 거야. 그 중간에. 이해 갔어요? 더우면요. 더우면 몸의 체온이 높아졌잖아. TRH 호르몬 줄이고 TSH 호르몬 줄이고 그러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준다는 거예요. 티록신. 그 다음에 얼른 그동안에 열을 빼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감신경이 억제돼서 인모근이 이완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많아지므로 열 발산이 촉진됩니다. 라는 얘기야. 이해갔냐? 이야기식으로 약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이쪽은.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말을 잘 알아들으라고. 발산은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 발생은 애초에 시작되는 열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질문. 열 발생과 발산 중에 누가 화학별화야? 발생이겠지. 걔가 물질대사라고. 발산은 물질대사가 아니야. 알겠니? 그 얘기다. 이화작용이겠지?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체온들 요거밖에 안 돼. 그림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붙이거든. 붙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 마지막 이거. 바로 삼투압 조절. 얘는 딴 거 하나도 안 나도 얘만 나온 적이 있었어. 한 4, 5년 동안. 수능에도. 얘만 단골로 출 때가 됐었지. 자, 삼투압 조절을 봐봐. 자, 삼투압이 뭐냐? 책의 농도야, 얘들아. 삼투압은 뭐라고? 가장 큰 게 혈액 농도라고 생각해. 혈액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삼투압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다, 얘들아. 여러분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물질이 이동하는 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확산이 있고 삼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확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웁니다만, 확산이라는 건 물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잉크가 물에 퍼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물리에서는 무질서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질서 한 정도가 증가하는 경우의 수가 이 자연계의 에너지 이동 방법이에요.
체육 시간에 중라면 2열 종대, 4열 종대로 체육생이 딱 모여놓죠. 자, 체육 시간 동안 놀아. 남자 학교는 축구공 4개만 던져놓으면 미친 개모양으로 뛰어다니는 애들이 이야 막 미쳐갖고 공 4개만 줘도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다시 수업 시작하기 전 그 4열 종대로 모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분 동안. 아무리 좋은 애들은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모든 물질은 규칙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려고 한다? 불규칙해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 방에 들어가겠죠? 자고 나오겠죠?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 당연히 더러워. 그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그럼 그걸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어머님이. 들어가서 다 치우죠. 청소하고 깨끗하게. 그럼 저녁에 니들이 와서 그 다음에 가면 또 엄마가 열심히 치우고. 다시 말해서요. 연력학의 어떤 기본을 보면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무질서한 정도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질서로 갈 때 그게 에너지가 발산하는 방향인 거죠. 무질서해지는 곳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는 건 공부의 지식을 무질서한 쪽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럼 지식을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놔야 노트나 어디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그걸 딱 보고 무질서하게 날아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확산도 물질의 이동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 삼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두 개를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ATP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능동수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삼투가 뭐냐? 여러분 봐봐요. 반투과성막이라 해가지고 이걸 삼투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반투과성막이라고 하는 물은 이동시키는데 다른 용기는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 갖는 이상적인 막이에요. 반투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 농도가 좀 옅은 소금물이 있고 농도가 진한 소금물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이동한다? 농도가 옅은 데서 진한 데로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맞춘다는 게 이게 삼투막의 원리예요. 그럼 낮은 데서 진한 데로 이동하려면 이 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간 휘어지겠죠. 왜? 일로 넘어가는 물도 있지만 일로 넘어가는 물도 있어서 이 물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실험이 아니라 이런 실험 해봐요. 봐봐요. 물이 있고 여기 소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이 막이 이렇게 휘어지겠는데 이 물이 이쪽 소금물에서 물을 이리로 넘어가지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얘들이 물이 이동하면 나중에 멈출까요? 아, 얘는 농도가 0인데 다 넘어가버려요. 그럼 이 막이 받는 압력을 측정을 못하는 거죠. 요즘같이 여기다 센서가 딱 달려있어서 이 막이 받는 압력이 평균 얼마냐 이게 이제 삼투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 이렇게 측정 못했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휘면 측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휘면. 알았어요? 휘면 여기 반투막이 있겠죠? 여기다 순수한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 소금물을 넣어도 이 물이 다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기둥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이. 그래서 얘를 못 넘어가게 막는 데라는 거죠. 그럼 봐요. 어쨌든 간에 얘는 이렇게 줄다면 얘는 그만큼 늘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막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근데 이 막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얘가 이 정도가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얘를 원위치로 돌리는데 얼마의 압력이 되냐. 이게 삼투압이에요. 원위치로 돌리는데. 그럼 농도차가 크면 이 높이차가 많이 줄고 많이 높아지겠죠. 그쵸? 이게 삼투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삼투압은 뭐를 말하면 이게 몸의 체액인 거예요. 몸의 체액, 혈액. 혈액 농도가 진해지면 물이 많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겠다?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삼투압은 농도입니다. 그냥 농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농도가 진하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가요? 자, 삼투압 조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혈액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건 어떻게 했을 때 높아지죠? 심한 운동을 했거나. 왜?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봐봐요. 몸의 물질 대사가 심해지죠. 그럼 CO2도 많이 분비되지만 물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물이 오줌으로도 나가지만 땀으로도 분비된다는 거 기억해요? 노폐물이. 그러면 땀구멍으로만 나와요? 입으로도 나옵니다. 뛸 때, 숨 쉴 때 수증기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에 니들이 하하고 발 찢고 막 이질을 하잖아요. 그죠?
입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는데 포도당 나오고 아미노산 나오고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물만 나오니까 몸에 수분이 자꾸 빠지니까 몸에 용질은 그대로 있는데 그죠?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음식을 먹고 떡볶이 막 응? 잡사 먹어요. 그 국물까지 주고 뭐예요? 아 물 사 먹어야지. 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왜?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이해가요? 그 돈이 없네. 어떡합니까? 몸이 알아서 해요. 몸이 오줌으로 나가는 물은 항상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물에서 제흡수를 해버립니다. 물을. 몸의 삼투압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그럼 이해하면 이따가 수업이 되게 쉬워집니다. 물을 쭉 빨아들여요. 물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오줌은 농도가 진해질까요? 옅어질까요? 진해져요. 좁아져요. 몸에 삼투압이 높아지면요. 오줌으로 나가는 물만 제흡수를 막 합니다. 쭉쭉. 그래서 몸의 삼투압이 좀 떨어지겠죠?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대신에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한 오줌이 나오죠.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습니까? 바카스. 바카스 알아요? 바카스? 아니 비타오베? 그걸 마십니다. 오줌을 넣어요. 노란 게 나와요. 어머나 다 나오네. 이를 먹었더니 이를 다 나오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를 먹으면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오줌이 진한 게 나오니까 색깔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조절기작 이해갑니까? 자 근데 왜 제가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ADH 항인효 호르몬을 바소프레신이라고 했을까요? 의학계에 쓰는 말이에요. 물을 빨아들인 물이 혈액을 따라 돌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혈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혈류량이 많아지면 혈관 벽을 미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그럼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해 갔어요? 왜? 고혈압 환자들이 대부분이 보면요.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있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게 중간에 쌓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여기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그러면 혈관이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더 쌓여. 더 쌓이면 어떻게 돼요? 혈관벽을 볼록, 얘가 볼록 혈루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모이니까. 근데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어. 그럼 물의 양이 많아지지. 그러면 볼록 이렇게 되는 거야. 팅 터지면 동맥경화예요. 이런 데서 터지면 괜찮죠. 여기서 심근경색, 여기서 뇌출혈 이런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왜? 물 흡수량이 많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지금 이 조절 기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 야 수박 먹으면 오줌 많이 넣어. 적게 넣어. 수박 먹으면 많이 넣겠지. 근데 그 오줌의 삼투압이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그런 거야 지금. 왜? 우리 몸의 삼투압이 떨어졌으니 ADH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물을 재흡수할 이유가 없잖아. 안 나오니까 그냥 오줌이 무사한 거야. 많은 양의 오줌이 나가는 거지. 짰을 때보다는, 짠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옅은 오줌이 나가는 거야. 오줌량이 많고 하얗지, 좀 맑죠. 그지? 그 삼투압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삼투압 조절 호르몬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항이뇨 호르몬이 되는 거죠. 얘를 ADH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를 한다고요? 신장에서 물을 제흡수합니다. 이걸 촉진하는 애가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근데 여기에 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얘가 누구냐? 코르티코이드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코르티코이드가 들어가면은 이런 애들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에요. 인기 쩔어 아주. 코르티코이드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호르몬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고. 근데 성호르몬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솔,
알도스테론. 얘는 어떤 놈이냐면 신장에서 무기염류를 제흡선을 해. 그럼 어떤 놈이냐? 이 둘을 얘기해 볼게. 몸의 삼투압이 높아졌어. 얘 많이 분비돼, 적게 분비돼.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희석, 그래, 많이 분비돼. 얘는 적게 분비되지. 이거 용질인데 염류를 빨아들이는 건데. 근데 수박을 먹으면 얘는 적게 분비돼. 얘는 많이 분비돼. 맞아? 둘은 기량이네. 아니야. 둘은 기량이 아니라고. 왜? 물이고 얘는 무기염류잖아. 다르잖아, 종류가. 알았어? 아까 우리가 기량이라고 말한 건 뭐였지? 뭐 혈당을 높이냐 혈당을 낮추냐 같은 혈당이었잖아. 근데 얘는 다르지. 그래서 각각 음성 피드백이라고. 각각. 이해 갔지? 얘는 거의 안 나와. 얘가 나오면 당연히. 자, 그럼 봐 얘들아. 이게 혈장 삼투압이야. 얘가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누굴까? 이 호르몬 이름. 둘 중에. 잘했어. 왜? 삼투압을 낮추는 놈이야 얘가. 원인? 결과. 삼투압이 높아져? 누가 나오냐? 그거 낮추려고. 얘가 나오지, ADH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되게 많아. 막 이렇게 된 놈도 있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 그게 바로 다 혈압과, 알겠어? 오줌과 이런 걸 다 펴놓은 거야, 데이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만 하면 이것만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다 해석돼. 알았니? 봐라 이제 항이뇨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에 대한 그래프를 봤는데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오줌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 해봐. 자, 잘 봐라.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삼투압이 높아졌다. 이거 체내라고 해야 돼. 체내. 삼투압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이게 원인이잖아, 원인.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왜? 낮추려고. 얘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러면 물의 제흡수량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씁니다. 물의 제흡수량은 이건 얘의 결과야. 얘가 많아지면 물의 제흡수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혈압 어떻게 될까? 혈압 증가하겠지. 떨어져. 이해 갔냐? 오줌의 양. 오줌 양 어떻게 될까? 오줌 양 적어지겠지. 많아지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겠지. 용질은 그대로, 요소양은 그대로인데 물을 다 빨렸으니 얘는 떨어지고. 우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진한 오줌.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소량. 얘는 다량. 무슨 오줌 이건? 묽은 오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의 체압만 생각하지 말고 체액의 삼투압만 생각하지 말고 노폐물로 나가는 오줌의 삼투압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확인해 볼까? 128쪽 봐봐 빨리. 128쪽 됐어요? 야, 그리고 얘들아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는 항이뇨 호르몬 ADH는 후엽이야. 후엽. 알겠어? 후협. 뇌하체 아까 전엽의 지읒자 들어간 거 기억나냐?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 알겠냐? 됐니? 자, 밑에 탐구자료 좀 볼래?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빨간색 줄로 누가 많아진다는 걸 보여준 거지?
ADH가 많아진다고 보여준 거야. 이거 인과관계에서 여러분들 배운 거야. 됐지? 이제 오른쪽 그래프 봐. 자, 물을 섭취. 0일 때, 시간 0일 때 물을 섭취했지. 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같이. 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오줌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오줌의 삼투압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그러는 와중에 우리 몸의 삼투압은 다시 올라가. 물을 안 빨아들였으니까. 이해 갔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줌하고 혈장 삼투압에 대한 얘기가 보이지. 물을 마셨더니 이렇게 되거든. 물을 마셨더니 우리 몸에 뭐?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고 물을 마셨으니까 혈장 삼투압 떨어지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얘기가 뭐야?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줄고 이렇게 되거든. 물의 제흡수량이 또 줄고 오줌량은 많아지고 오줌의 삼투압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로마 숫자 1이라는 그 구간이 있지. 그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최저치야. 뚝 떨어져.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자, 그러다가 거기에 보니까 120분 지나서 이제 슬슬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기 시작하지.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는 그 원인은 뭐가 되는 거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부른다고. 야, 몸의 삼투압이 높아졌네? 야, 항이뇨 호르몬 뭐해? 그럼 걔가 네,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물을 빨아들이는 거야. 물을 빨아들이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냐?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지고 있지. 결국은 오줌의 삼투압은 우리 몸의 삼투압의 결과물이야. 걔는. 알았냐? 오줌의 삼투압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에 물이 이거 안 돼. 오줌을 위해서 하냐 너네 인생이. 오줌 노폐물인데. 이해 갔어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오줌의 삼투압은 당연히 따라서 높아지게 돼 있어. 왜? 우리가 물을 빨아들일 거니까. 몸에 우리 혈압의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면 오줌의 삼투압도 떨어지게 돼 있어. 다량의 오줌이 나가. 그래서 수박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짠 음식 먹었을 때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다 돼. 알았어? 해석은 어렵지 않은 거지. 자, 이제 넘어가 봐봐. 페이지 131쪽에 나머지 건 다 괜찮아. 니네가 할 수 있는데 자료 4번을 봐봐. 자료 4번. 보이지? 우리는 X농도라고 하는 이 X가 혈장 삼투압을 어떻게 하는 놈이다? 그렇지. 그런 걸 알고 있잖아. 그게 ADH라고. 알도스테론은 아니라고. 알겠냐? 그럼 오른쪽 그림 봐봐. 물 섭취 1구간, 2구간 보이지? 자, 3번 봐봐. 2번. 구간 1과 2 중에 X의 분비량이 더 많으려면 몸의 삼투압이 높아질 때잖아.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도 높아질 거 아니냐? 2구간이죠. 어디야? 2구간. 그 다음에 3번. 1과 2 중에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되는 오줌량이 많으려면 삼투압이 떨어져야 돼. 오줌의 삼투압이 떨어져야 묽은 오줌 다량이야. 이해 가냐? 그럼 1과 2 중에 언제가 오줌 삼투압이 떨어져 있지? 1.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았어? 그게 끄떡끄떡 거려지면 된다고. 넘겨보시고요. 04번. 냈어요, 저거. 냈습니다. 여러분, A를 뭐라고 한다고? 시상하부. 그 바로 밑에 있는 B가 뇌하수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그랬지? 갑상샘. 그 다음에 D는 신장 위쪽에 있네. 부신. 그 다음에 E가 췌장. 이자입니다. 이자.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시상하부 A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사실 시상하부 그러면 여러분 뇌하수체, 후엽, 전엽 다 통틀어서 지읒자 들어간 놈 아니면 히읗자 들어간 놈이 나오겠죠. 옥시토신도 물론이고. 그죠? 그런 거 쓰면 돼요. 그리고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티록신, 거기서 그 TRH라고 하는 게 낫겠죠. 뇌하수체에서 보통 뇌하수체 전엽으로, 그죠?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나가는 호르몬이 뭐죠?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게 TRH라는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옳게 짝 지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부신의 에피네프린이 정답이죠. 에피네프린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놈인데 그건 부신 속줄과 연결된다고 했죠, 제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자는, 에스트로겐은 난소다, 난소. 알았냐? 난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
넘기시고 11번 한번 볼래? 11번 11번을 보면 자 자극이 들어왔어 시상하부 그래서 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냐? 간 그러니까 혈당량 조절인가 보다 아니야 뒤에 써있잖아 열 발생량 티록신이야 이거 쌤 하필 간이래요? 왜? 간이면 안 되는데? 심장도 되고 폐도 되고 다 세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랬지 야 콩팥에서는 물질대사 일어나 안 일어나? 콩팥 일어나. 당연하지 세포가 있는데 그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간으로 연결됐으니까 에이씨 왜 푸르강이 안 나와? 그거는 인슐린 글루카곤이 나갔을 때 그쪽 얘기지 두 개의 호르몬이 나간단 말이야 거기로 그 다음 하나 찬조치료 누구야 에피네프린까지 알겠냐? 지금은 A지역 잘 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됐지 이거 누가 억제된 거라고? 교감신경이야 알겠냐? 이런 거지 A는 신경계 B는 호르몬계 이 뜻이야 지금 얘기가 알았지? 다음에 자 136쪽에 01번 봐봐 나왔어 자 보면 세포 A에서 뭔가를 분비하지 근데 그게 호르몬이래 우리는 세포 A를 뭐라 부른다고? 내 분비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뇌하수체 전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호르몬 기억이 세포 B에 가서 달라붙지 이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기관에 이런 말이다 알겠지? 됐죠? 그러면 오 마이 갓 잠깐만 응? 잠깐만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설마 이러한 실수를 안 했네 한 장을 했네 됐다 뭐 엄청 한 것도 없네 그 페이지 141쪽에 3번 같은 문제들 아주 정확한 음성 피드백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뇌분비샘 기억은 시상하부고 니은은 뇌하수체 전염인 거다 그 다음에 뭐 됐다? 여튼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오늘 주고 분위기를 봐서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기도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니들 제일 많이 틀린 거 알았냐? 탑 10 풀어줄 거다 숙제 꼭 내라 3일절 전까지